항고혈압제 관련 주요 임상연구 소개 1. 항고혈압제를 사용한 분이 위약 대조군에 비해서 혈압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수많은 임상 연구가 진행됐습니다. 어떠한 약제가 보다 효과적인 항고혈압제인지에 대한 관심은 지속되어 왔습니다. 고혈압약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40년대입니다. 1950년에 말초혈관의 평활근에 직접 작용해 혈관 확장을 일으키는 약물인 직접 혈관 확장제가 개발됐고, 1957년 이뇨제, 1960년대 베타 차단제와 BDHP 계열 칼슘 기량제가, 1970년대에는 알파 차단제와 DHP 계열 칼슘 기량제가 개발됐습니다. 1980년대에는 인체의 혈압 조절 시스템인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계통에 작용해 혈압을 높이는 물질 안지오텐신 2를 억제함으로써 혈압을 낮추는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가 나왔고, 그 뒤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 계열의 약물이 출시됐습니다. 특히나 수축기 고혈압의 경우에는 활동량을 꾸준하게 늘리면 약물을 복용하는 것과 같은 효과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운동요법은 고혈압 관리에 있어서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항고혈압 약제 중 이뇨제, 베타 차단제, 칼슘 기량제에 대한 주요 임상 연구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뇨제의 혈압 강화 효과에 대한 주요 임상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은 무엇인지, 고혈압 환자에서 베타 차단제를 이용한 임상 연구 결과와 칼슘 기량제에 대한 고혈압 임상 연구는 어떠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뇨제에 대한 임상 연구. 이뇨제는 60여 년 전부터 고혈압 치료제의 1차 선택약으로 널리 사용되어 온 약제입니다. 이뇨제의 혈압 강화 효과에 대한 주요 임상 연구 및 각각의 의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뇨제의 혈압 강화 효과를 확인한 초기 연구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VA 코퍼러티브 스터디는 고혈압의 치료에 대한 최초의 무작위 배정 연구로, 페이지 1에서는 이완기 혈압이 115에서 129mmM로 심한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하고, 페이지 2에서는 이완기 혈압 90에서 115mmM인 중등도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하이드로클로로치아짓, 레서핀, 하이드랄라진을 사용한 치료군과 위약 대조군을 비교하였는데, 혈압 강화 정도는 치료군에서 유의하게 우월하였고, 사망률 및 병적 이완 역시 치료군에서 유의하게 낮음을 확인하였습니다. HDFP 연구는 목표 지향적인 단계적, 적극적인 혈압 강화를 통하여 사망률과 이완율을 낮출 수 있음을 보고하였던 첫 번째 연구입니다. 5,455명의 통상 치료군과 5,485명의 단계적 치료군에서 사망률과 뇌졸중, 관상동맥 질환, 전체 심혈관계 사건의 발생률을 비교하였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클롤타리돈, 레서핀, 칼륨 보존 이뇨제, 메틸도파, 하이드랄라진, 구아네티딘을 사용하였는데, 미국 국립보건연구원 주도의 연구로 많은 수의 환자들이 클롤타리돈을 사용하였습니다. 목표 혈압 도달률은 단계적 치료군에서는 1년째 51.8%, 5년째 64.9%이고, 통상 치료군에서는 1년째 29.4%, 5년째 43.6%로 단계적 치료군이 통상 치료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았으며, 사망률, 뇌졸중 발생률, 관상동맥 질환 발생률, 전체 심혈관계 사건 발생률은 단계적 치료군에서 낮게 보고되었습니다. 셰프 연구를 살펴보겠습니다. 셰프 연구에서는 수축기 혈압이 160mmM 이상이고 이완기 혈압이 90mmM 미만인 60세 이상 4,736명의 환자를 등록하여 1차 종말점으로 치명적 또는 비치명적 뇌졸중 여부를 평가했고,
2차 종말점으로 심혈관계 질환과 관상동맥 질환 이환 및 사망, 총 사망률, 삶의 질을 평가하였습니다. 치료군에 배정된 환자들은 클롤타리돈을 사용하면서 필요시 아테놀롤이나 레서핀을 추가하였습니다. 약 4.5년간 추적 관찰을 하였는데 연구 종료 시점의 혈압은 치료군 143에 65mm 머큐리, 대조군 155에 72mm 머큐리였습니다. 뇌졸중 발생률은 치료군과 대조군에서 각각 5.2%, 8.2%로 36%의 위험도 감소를 보였습니다. 2차 종말점이었던 비치명적 심근경색은 23%의 위험도 감소를 보였으며 심혈관 질환 발생률은 22%, 총 사망은 13%의 위험도 감소를 보였습니다. 좌측 그림은 60개월 동안 치료군과 대조군의 평균 혈압을 추적 관찰한 것으로 치료군에서 수축기 혈압이 더 낮게 측정되는 결과를 보여주었고, 우측 그림은 누적 뇌졸중 발생률을 나타낸 그래프로 치료군에서 유의하게 더 낮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990년대까지 수축기 단독 고혈압 치료의 이득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던 상태로 이 연구는 이완기 혈압이 정상일 때에 수축기 단독 고혈압을 치료하는 것이 이득이 있음을 보였던 연구였습니다. 오랜 연구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랜 연구에서는 고혈압 이외에 관동맥 질환 위험인자를 하나 이상 갖고 있는 55세 이상인 고혈압 환자 42,418명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뇨제인 클롤타리돈을 대조약으로 삼고 칼슘 기량제인 암로디핀, ACE 억제제인 리시노프릴, 알파 차단제인 독사조신의 4개통의 혈압 강화제 간의 무작위와 이중맹검 실험을 실시해 심혈관 질환의 예방 효과를 비교했습니다. 임상시험은 1994년부터 시작하였으나 2000년에 시행된 중간 해석에서 독사조신군이 클롤타리돈군과 비교해 신부전에 의한 입원율이 약 2배나 되어 유의적으로 높은 것으로 판명되었기 때문에 시험을 계속한다 해도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가 대조약을 상회할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 독사조신군을 2000년 2월에 조기 중단하고 나머지 3개 군에 대해서는 예정한 대로 2002년 3월까지 추적해 예후의 평가를 시행하였습니다. 연구 시작 시점의 혈압 평균치는 146에 86mm 머큐리였으며 5년째의 혈압은 클롤타리돈군이 133.9에 75.4mm 머큐리, 암로디핀군 134.7에 74.6mm 머큐리, 리시노프릴군 135.9에 75mm 머큐리였습니다. 심혈관 질환의 예방 효과를 각종 심혈관 사건의 6년 발생률로 비교한 결과 1차 평가 항목인 치사적 관동맥 질환과 비치사적 심근경색의 6년 발생률은 클롤타리돈군에서 11.5%, 대조군인 암로디핀군은 11.3%, 리시노프릴군은 11.4%였으며 3개군 간의 유의적 차이는 없었습니다. 2차 평가 항목의 하나인 총 사망률도 각각 17.3%, 16.8%, 17.2%의 순으로 유의적 차이는 없었습니다. 대조군인 클롤타리돈과 비교해 암로디핀군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던 것은 신부전으로 신부전의 6년 발생률은 10.2%였으며 치사적 신부전과 신부전에 의한 입원은 8.4%로서 어느 것이나 클롤타리돈군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상대 위험도는 각각 1.38배, 1.35배였습니다. 리시노프릴군에서는 뇌졸중의 6년 발생률이 6.3%로 클롤타리돈군의 5.6%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신부전이나 협심증의 발생률이나 재관류 요법의 시행률도 유의적으로 높아서 상대 위험도는 각각 1.19배, 1.09배, 1.95배였습니다. 연구자들은 혈압 강화력, 심혈관 이벤트 예방 효과, 인용성 중 어느 것에 있어서도 칼슘 차단제나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가 이뇨제를 상회하지 않고 약제비도 비싸다는 것을 고려하면 고혈압 환자에 대한 1차 선택약으로 클롤타리돈과 같은 티아지드 계열의 이뇨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으며
이를 기초로 JNC 7차 보고서에서는 특별한 필수 적응증이 없는 대부분의 고혈압에서 이뇨제를 1차 약제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였습니다. 오렛의 문제점으로는 실제 임상에서 처방하는 경향을 반영하지 못한 인위적인 연구 설계로 각 치료 약제군에서 병합요법 시 베타 차단제만 추가할 수 있었고, 상대적으로 ACE 억제제의 강압 효과가 적은 흑인 환자들이 다수 포함되었으며, 비교적 짧은 관찰 기간으로 이뇨제와 관련된 대사 부작용이 정확히 평가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점이 제기되었습니다. 어컴플리시 연구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컴플리시 연구에서는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11,506명의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ACE 억제제인 베나제프릴을 기반으로 하이드로클로로 티아자이드를 이용한 이뇨제 병합군과 암로디핀을 이용한 칼슘 기량제 병합군으로 나누어 1차 종말점인 심혈관계 사망, 비치명적 심근경색, 비치명적 뇌졸중, 협심증으로 인한 입원, 심장마비로 인한 소생술과 관상동맥 재개통술의 총합을 비교하였습니다. 이 연구는 칼슘 기량제 병합군에서 현저히 우월한 1차 종말점을 보여 36개월 만에 조기 종료되었습니다. 평균 혈압은 칼슘 기량제 병합군에서 131.6에 73.3mm 머큐리, 이뇨제 병합군에서 132.5에 74.4mm 머큐리였습니다. ACE 억제제와 칼슘 기량제를 병합한 복합제제와 ACE 억제제와 이뇨제를 병합한 복합제제 간의 비교를 해보았을 때 42개월 동안 혈압 강화 효과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즉, 어떤 약제를 사용해도 혈압 강화 효과는 비슷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칼슘 기량제 병합군에서 552명, 이뇨제 병합군에서 679명의 환자가 1차 종말점 사건을 겪어 19.6%의 상대 위험도 감소를 보였습니다. ACE 억제제와 칼슘 기량제를 병합한 복합제제와 ACE 억제제와 이뇨제를 병합한 복합제제 간의 전체적인 심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발생까지 걸린 시간을 비교했을 때 ACE 억제제와 칼슘 기량제를 병합한 복합제제에서 같은 사망 발생수에 도달하는 시간이 더 길었습니다. 즉, ACE 억제제와 칼슘 기량제를 병합한 복합제제가 유의하게 사망 발생의 위험도를 낮추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오랜 연구와 대조적으로 어컴플리시 연구와 향후에 언급하게 될 아스콧 BPLA 연구에서는 오래된 약제인 이뇨제의 병합요법에 비하여 비교적 새로 개발된 ACE 억제제와 칼슘 기량제의 사용이 우월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이 연구가 발표되기 이전에 제시되었던 고혈압 진료 지침에서 권고하는 1차 약제가 이뇨제였던 점을 감안하면 고혈압 치료의 근간을 흔들었던 연구라고 할 수 있으며 강압작용 이외에 심혈관 보호 효과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 연구였습니다. 그러나 오랜 연구와는 달리 이 두 연구는 이중 맹검의 국가주도 임상연구가 아닌 단일 맹검의 제약사주도 임상연구였습니다. 또한 기존의 국가주도 연구에서와는 다르게 클롤타리돈이 아닌 비교적 약한 티아자이드 이뇨제인 하이드로클로로 티아자이드를 사용하였다는 것과 칼슘 기량제로 사용된 암로디핀에 비해서 이뇨제로 사용된 하이드로클로로 티아자이드가 강압 능력과 작용 시간 면에서 열등하다는 것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타 차단제에 대한 임상 연구. 여러 고혈압 약제 중 베타 차단제는 이뇨제와 더불어 과거 고혈압의 1차 치료약제로 여겨져 왔던 약물입니다. 그러나 베타 차단제가 타 약제에 비해 항고혈압 효과가 떨어지고 호흡기 질환에서 사용이 제한되는 점, 혈당이나 지질대사에 미칠 수도 있는 악영향, 서맥부정맥 환자에서 사용이 제한되는 점, 전립선 비대의 증상 악화 등 여러 가지 불리한 점으로 인하여 최근의 고혈압 진료 지침들에서는 고혈압의 1차 선택 약제에서 배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심부전, 협심증, 심근경색 등 특정 질환을 동반한 고혈압 환자에서는 우선적으로 베타 차단제를 선택하도록 진료 지침에서 공통적으로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고혈압 연구에서 베타 차단제의 위상 및 관상동맥 질환, 심부전 연구에서의 베타 차단제 사용의 이득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UK PDS 연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연구는 목표 혈압을 150에 85mm/H로 설정한 엄격한 혈압 조절군과 목표 혈압을 180에 105mm/H로 설정한 덜 엄격한 혈압 조절군에서 당뇨병 합병증 및 사망률을 비교하였던 연구로 엄격한 혈압 조절이 유리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연구에서 758명의 엄격한 혈압 조절군 환자는 카토프릴군에 400명, 아테놀롤군에 358명 배정되었는데 혈압 도달 정도는 카토프릴군에서 144에 83mm/Hmercury, 아테놀롤군에서 143에 81mm/Hmercury였고 양 군에서 임상사건은 모두 대등하게 감소하였습니다. 스탑 하이퍼텐션 연구와 스탑 하이퍼텐션 2 연구를 살펴보겠습니다. 스탑 하이퍼텐션 연구에서는 수축기 혈압 180에서 230mm/H이면서 이완기 혈압 90mm/H 이상이거나 수축기 혈압에 관계없이 이완기 혈압 105에 120mm/H인 70세에서 84세의 고혈압 환자 1627명을 등록하여 치료군과 위약군을 비교한 연구로 치료군에서 1차 종말점이었던 심근경색, 뇌졸중, 심혈관계 사망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습니다. 스탑 하이퍼텐션 2 연구에서는 당뇨가 동반된 70세에서 84세의 고혈압 환자 6,614명을 등록하여 기존 치료군, 칼슘 기량제군, ACE 억제제군으로 무작위 배정하여 비교하였는데 기존 치료군에서 새로운 치료제에 비하여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 및 총 사망률, 치명적 및 비치명적 뇌졸중 발생률, 심근경색 발생률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아스콧 BPLA 연구와 CAFE 연구를 살펴보겠습니다. 아스콧 BPLA 연구는 3가지 이상의 심혈관 질환 위험 인자를 가진 40세에서 79세 고혈압 환자 19,257명을 암로디핀 주치료군과 아테놀롤 주치료군으로 무작위 배정하여 비치명적 심근경색과 치명적 관상동맥 질환의 발생을 비교한 연구였습니다. 1차 종말점이었던 비치명적 심근경색과 치명적 관상동맥 질환의 발생은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으나 암로디핀 주치료군에서 적게 발생하였습니다. 뇌졸중 발생률, 총 심혈관계 사건, 총 사망률은 모두 암로디핀 주치료군에서 유의하게 적게 발생하였습니다. 한컷 뉴스입니다. 다음은 각 심내 혈관계 질환 및 사망의 누적 발생률을 나타낸 카플란 마이어 커브입니다. 치명적 및 비치명적 뇌졸중, 전체 심혈관계 질환,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 그리고 전체 사망에 있어서 암로디핀 주치료군에서 누적 발생률이 더 적은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암로디핀 주치료군을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함을 보여준 연구 결과입니다. 당뇨병 발생률 역시 암로디핀 주치료군에서 유의하게 적게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마이어 커브를 보시면 당뇨의 누적 발생률에 있어서 암로디핀 주치료군이 아테놀롤 주치료군에 비해 더 낮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암로디핀을 병합한 치료를 하는 것이 아테놀롤을 병합한 치료를 하는 것보다 당뇨의 위험도가 더 낮다는 결과입니다. 초기 고혈압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베타 차단제와 이뇨제가 관상동맥 질환 예방 효과를 보이지 못했으나 이 연구에서 베타 차단제를 근간으로 한 고혈압 치료에 비해 칼슘 기량제를 근간으로 한 고혈압 치료에서 심혈관계 사건의 발생을 낮추고 당뇨병의 발생을 낮춘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아스콘 연구의 하위 연구였던 CAFE 연구에서는 암로디핀 주치료군과 아테놀롤 주치료군이 대등한 정도의 상환 혈압 강화 정도를 보였음에도 중심 혈압 강화 정도는 암로디핀 주치료군이 유의하게 크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한 기전으로 베타 차단제가 말초동맥 저항을 증가시키고 이에 의한 반사파가 중심동맥에 전달되어 중심동맥압이 높아지는 것이 제시되었습니다. 항고혈압제로서 베타 차단제의 효과에 대한 메타 분석을 알아보겠습니다. 코크란 메타 분석에서 메타 차단제는 일부 다른 계열의 항고혈압제에 비하여 열등한 임상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총 사망률과 심혈관계 사건 발생의 예방에 있어서 이뇨제, 레닌 안지오텐신 계통 차단제와는 비슷하지만 칼슘 기량제보다는 열등한 효과를 보였고 뇌졸중 예방에 있어서 칼슘 차단제와 RAS 차단제보다 열등한 효과를 보였습니다. 또한 다른 메타 분석들에서도 베타 차단제가 뇌졸중 예방에 있어서 열등하고 중심 수축기 혈압과 중심 맥압의 감소에 있어서도 열등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인에 대한 고혈압 치료 임상 연구 10개를 메타 분석한 결과 이뇨제가 심혈관 질환의 발생, 치명적인 뇌졸중, 관상동맥 질환, 심혈관계 사망률 및 전체 사망률을 효과적으로 감소시켰으나 베타 차단제는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만을 유의하게 감소시켰고 그 감소 효과도 이뇨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노인 고혈압 치료에서 베타 차단제는 이뇨제에 비하여 효과가 열등한 것으로 보고하였습니다. 여러 연구 결과를 종합해서 베타 차단제가 다른 고혈압 약제에 비해 당뇨병 발생률을 22% 정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하였습니다. 메타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고혈압 환자에서 베타 차단제인 아테놀롤은 뇌경색을 19%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으나 심혈관계 사망률, 심근경색의 발생은 감소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고 다른 약제와 비교한 메타 분석 결과에서는 혈압 감소는 비슷하였지만 심혈관계 사망률이 감소되지 않고 약간 증가하였으며 뇌졸중도 약간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여러 진료 지침에서 베타 차단제가 고혈압 치료의 1차 선택약제에서 배제되었고 노인에서 베타 차단제의 이득 또한 분명하지 않다고 언급되었으며 이뇨제와 베타 차단제의 병합요법은 권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상동맥 질환과 신부전에서의 베타 차단제 연구를 알아보겠습니다. 디하이드로피리딘 계열 칼슘 기량제와의 비교 연구에서 베타 차단제는 협심증 조절, 심혈관계 사고, 재계통술에 대한 필요 등 모든 면에서 칼슘 기량제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규모 메타 분석을 통해 베타 차단제는 좌심실 구혈률 40% 이하의 좌심실 수축기 기능 부전을 동반하고 있거나 심근경색 혹은 심부전의 기왕력이 있는 환자에서 증상의 개선뿐 아니라 심혈관계 사고를 예방하고 예후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또한 심근경색 후 환자 상태가 안정화되었을 때 장기간의 베타 차단제는 사망, 급성 심장사 및 재경색 발생의 감소를 통해 생존율을 약 20에서 25% 향상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신부전에서의 베타 차단제 연구를 살펴보겠습니다. 베타 차단제는 최근 연구에서 장기적으로는 심기능을 개선시키고 산소 소비량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심근 수축 기능을 높이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MDC 연구에서는 니아2에서 3의 신부전 환자 383명에게 메토프롤롤을 12개월 투여하였을 때 전체 사망률과 심장 이식을 포함한 종합적인 위험도를 34% 낮추었으며 메리트 HF 연구 역시 니아2에서 4의 만성 신부전 환자 3,991명을 대상으로 메토프롤롤 서방제를 평균 1년간 투여하였을 때 전체 사망률을 포함한 위험도가 34% 감소하였습니다. CIBIS-1 연구에서는 니아3에서 4의 만성 신부전 환자 641명에게 비소프롤롤을 평균 1.9년 투여하였을 때 전체 사망률이 20% 감소하였으나 위약군과 유의한 차이는 없었던 것에 반해 동일한 프로토콜로 2,647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CIBIS-2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니아4,
좌심실 구열률 25% 이하의 중증 신부전 환자 2,289명을 대상으로 한 코페르니쿠스 트라이얼에서 카르베딜롤 최대 25mg을 1일 2회 투여한 군과 위약군으로 무작위 분류하여 3년간 추적한 결과 1차 종결점인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이 카르베딜롤 투여군에서 허혈성, 비허혈성을 불문하고 35% 감소하였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좌심실 구열률에 상관없이 70세 이상 신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연구에서는 네비볼롤의 사용이 사망과 심혈관 입원율 혼합 결과는 감소시켰으나 유감스럽게도 사망률은 감소시키지 못하였습니다. 칼슘 기량제에 대한 임상연구. 이번에는 시스트율 연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60세 이상의 수축기 고혈압 환자 4,695명을 대상으로 한 시스트율 연구에서는 칼슘 기량제인 니트렌디핀을 근간으로 철저한 혈압 관리를 한 군에서 그렇지 않은 군보다 뇌졸중은 42%, 심근경색증은 30%, 신부전 29%, 모든 사망률은 14% 감소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이 연구를 통하여 노인 고혈압 환자에게 칼슘 기량제를 우선적으로 투여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카멜롯 연구에서는 관상동맥 질환이 있으면서 혈압이 정상이거나 잘 조절되고 있는 1997명의 환자를 암로디핀군, 에날라프릴군, 위약군으로 무작위 배정하여 주요 심혈관 사건의 감소를 확인하였습니다. 혈압 강화 정도는 암로디핀군과 에날라프릴군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한 컷 뉴스입니다. 치료 시작 시점 및 치료 기간 동안 평균 환자 혈압을 살펴보았는데요.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에 있어서 암로디핀과 에날라프릴은 모두 위약에 비해 유의하게 혈압을 낮추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암로디핀과 에날라프릴 사이에서는 혈압을 낮추는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없었습니다. 1차 종말점이었던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 비치명적 심근경색, 소생된 심정지, 관상동맥 재개통, 협심증으로 인한 입원, 신부전으로 인한 입원, 뇌졸중, 새로 진단된 말취혈관병의 총합은 암로디핀군에서 31% 감소하였으며 위약 투여군에 비해 흉통으로 인한 입원을 42%, 혈관 성형과 관상동맥 측관 수술과 같은 관상동맥 재혈관 형성수를 27% 낮추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치료군의 심혈관계 질환에 의한 사망의 누적 사망률을 나타낸 카플란 마이어 커브를 살펴보면 심혈관계 질환을 가지고 있고 혈압을 조절해야 하는 환자들에서 암로디핀군이 에날라프릴이나 위약보다 심혈관계 질환에 의한 사망의 누적 사망률이 더 낮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연구를 통하여 기존의 우려와는 달리 관상동맥 질환 환자에서도 칼슘 기량제를 사용함으로써 심혈관계 사건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인사이트 연구는 6,321명의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지속형 칼슘 기량제인 니페디핀 GITS 투여군과 이뇨제 투여군으로 무작위 배정하여 비교하였습니다. 연구 결과 수축기 혈압 및 이완기 혈압은 두 군 간의 차이가 없었고 심혈관 사망, 심근경색, 신부전, 뇌졸중의 발생률로 정의되었던 1차 종말점 발생 역시 유의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신부전 발생 위험은 대조군에서 유의하게 낮았으나 기타 통풍이나 당뇨 등 대사질환에 대해서는 니페디핀 GITS 투여군이 이뇨제 투여군보다 우수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뇨제, 베타 차단제, 칼슘 기량제에 대한 임상 연구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여러 진료 지침에서 고혈압 환자의 1차 선택 약제로 사용된 이뇨제는 칼슘 기량제나 AC 억제제와 동등한 정도의 혈압 강화 효과를 보였고 심혈관 질환의 예방 효과 또한 유사하지만 비교적 새로 개발된 AC 억제제와 칼슘 기량제에 비해
심혈관 사건 예방 효과가 적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다른 약제들이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베타 차단제는 다른 계열의 항고혈압제와 비교해 대등한 정도의 혈압 강화 효과와 임상사건 감소 효과가 있지만 칼슘 기량제에 비해서 덜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들이 잇따라 나옴에 따라서 특정한 적응증에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칼슘 기량제는 여러 연구에서 이뇨제나 베타 차단제에 비해 뇌졸중과 주요 심혈관 사건의 발생을 더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심부전, 협심증, 그리고 심근경색이 동반된 경우에는 다른 약제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지금까지 항고혈압제 관련 주요 임상연구 소개 1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학습 요약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의 핵심 정리 노트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항고혈압제 관련 주요 임상연구 소개 1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항고혈압제 관련 주요 임상연구 소개 2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